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대비 토목기사 필기 과목 중 토질 및 기초 출제 경향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및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 경향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약간의 단원별로 백분율 차이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사 시험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개년도 문제를 가지고 총 600문제에 대해서 단원별로 백분율을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8% 정도의 출제 비율이고요. 2장은 4%, 3장은 6%고 4장 흙의 투수성과 침투에 대한 단원은 조금 출제 비율이 높아서 15%, 그리고 5장은 6%, 6장은 9%고요. 7장 흙의 전단 강도 단원이 좀 출제 비율이 높고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18%, 거의 한 20% 정도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에 대해서는 출제 비율이 조금 낮은 6%, 그리고 9장 사면의 안정에 대해서는 6% 정도 비율로 출제 비율이 조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토질 및 기초에서 토질 역학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요거는 이제 기초공학에 관련된 단원으로서 요 안에는 10장 요 안에는 얕은 기초와 그다음 깊은 기초, 그리고 연약한 집안을 강하게 만드는 연약집안 계량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질조사 또는 집안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 10장 기초공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질 및 기초에서 토질 역학은 1장부터 9장까지 100% 중에서 한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공학 10장에서는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연약집안 계량공법, 토질조사 요 한꺼번에 한 20%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본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질 및 기초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토질 역학에 관련된 문제는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요 기초공학에 관련된 문제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많게는 한 6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질 및 기초는 1장부터 10장까지 어느 한 단원 소홀히 할 단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단원과 단원별로 서로 연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차근차근 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은 토질 및 기초 과목은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지만은 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볼 때는 한 20문항 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14문제에서 15문제, 많게는 16, 17문제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0개의 단원 중에서 어느 한 단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단원은 요 4장 흙의 투수성과 침투에 대한 단원, 이거는 수리학에서 관련 있는 수두에 대한 개념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4장 특히 신경 써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여기 흙의 전단 강도인 7장, 요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문제의 유형도 많고 출제 비율이 높은 단원 중에 하나니까 요 7장을 특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도 출제 비율은 낮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 관연도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와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 시험에 대한 최근 10개년도 출제 경향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기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개년 동안에 출제가 된 총 600문제에 대해서 각 단원별로 출제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과 더불어서 요 4장 흙의 투수성과 침투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조금 높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수두 개념은 수리학과 중복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요 수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3장 집안 내응력 단원과 요 4장 흙의 투수성에서 유선망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7장 전단 강도, 흙의 전단 강도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비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흙의 전단 강도 단원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0장은 우리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질 및 기초라는 과목은 토목회사 1차 필기시험 6개 과목 중에 하나로서 요거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요 토질 역학에 관련된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 14,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많게는 1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횟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4, 1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공에 관련된 문제는 얕은 기초, 그 다음에 깊은 기초, 그리고 연약한 집안을 강하게 만드는 연약집안 계량공법, 그 다음에 토질조사에 관련된 요 내용을 하나의 단원, 기초공으로 저는 분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20문제 중에서 거의 한 20%에 가까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장부터 10장까지 요 토질 역학에 관련된 단원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토질 역학에 관련된 단원이고요. 마지막 10장 요 기초공은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연약집안 계량공법, 그리고 토질조사가 기초공 하나의 단원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단원 출제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요. 단원과 단원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차근차근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은 개념과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학교에서는 토질 및 기초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지만은 기사시험을 보실 때 제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복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 경향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각 단원별로 어떤 키워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나,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자주 눈에 띄는, 자주 출제가 되었던 키워드를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넣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 제가 강의할 때는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를 따로따로 별개의 단어로 분류를 해놨어요. 얘를 흙의 기본적 성질을 1장, 흙의 분류를 2장으로 저는 2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중독 토질 및 기초 교재에는 흙의 기본적 성질 및 흙의 분류를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에 대한 출제 문항수는 한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니까 매 회별로 이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조금 한두 문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 중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키워드는 조립토의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밀도 계산하는 거, 또는 상대밀도 공식을 묻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중량, 요거는 이제 뭐 본 강의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수분 단위 중량을 전체 단위 중량이라고 하고, 또 포화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 부력이 고려가 되어진 수중 단위 중량,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함수비가 뭐 15%일 때 물을 더 넣어야 될 물의 양을 구하는 추가 살수량, 이런 계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이건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해설이
조금 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제가 본 강의 시간에 그것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든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은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한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추가 살수량 문제도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립토에 관련된 연경도에 관련된 연경지수 또는 액성지수, 그 다음에 소성지수 또는 유동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의 분류에서는 공학적 분류 방법 중에 하나인 통일분류법이라든가 아시토 분류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흙의 투성과 침투 또는 뭐 흙의 투성과 동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는 단원인데 요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요 흙의 전당 강도 단원과 더불어서 출제 비율이 조금 높은 단원이라고 앞서 출제 경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흙의 투성과 침투에 대해서는 달세의 법칙 V=KI라는 이 공식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실제 침투 유속 VS 구하는 계산 문제 또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투수 개수 구하는 거라든가 평균 투수 개수 구하는 계산 문제, 뭐 정수위 투수 시험에 의한 투수 개수 공식, 그다음에 변수위 투수 시험에 의한 투수 개수 공식, 그리고 안밀 시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투수 개수 구하는 내용, 그다음에 수평 방향 평균 투수 개수, 그다음에 수직 방향 평균 투수 개수 구하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선망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요거는 침투유량 Q라든가 투수층 내 임의의 한 점의 간극수와 U 계산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수리학과 관련되는 수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던 거니까 수두에 대한 개념은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수리학하고 요 토질 및 기초, 그리고 또 상하수도에서도 이렇게 수두 개념이 잠깐 나올 거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여러 과목에서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유효응력 또는 집안 내응력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단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개념적으로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 단원에 걸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 유효응력 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모관 상승 구간 내에 임의 한 점의 유효응력 시그마 바 구하는 계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침투 수압 상향 침투, 보통 상향 침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 구하는 거, 또 분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상하류 수위차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분사 현상 또는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의 동수경사를 한계 동수경사 IC라고 하는데, 요거 공식이라든가 계산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흙의 압축성 또는 안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단원인데, 요 흙의 압축성 단원도 출제 비율은 조금 낮은 단원이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안밀의 개념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밀도 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선행 안밀 하중, 또 안밀 소요 시간 T 구하는 계산 문제, 요거는 이제 양면 배수냐 일면 배수냐에 따라서 최대 배수 거리를 달리해서 안밀 소요 시간, 요거는 안밀도 50%일 때의 소요 시간과 안밀도 90% 진행될 때의 소요 시간을 구하는 계산 문제들이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안밀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집안이 가라앉는가, 안밀 치마량 델타 H 구하는 계산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단원인 흙의 전당 강도, 요 단원은 한 4-5문제가 출제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당 강도를 계산하는 문제, 지표면 아래 임의의 깊이 Z되는 지점에 전당 강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안밀 배수 여부에 따른 전단 시험에 관련된 UU 테스트, 그 다음에 CU 테스트, CD 테스트, 그리고 CU 바 테스트,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질토와 점성토에 대한 점단 특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계수, 뭐 A라 3축 압축 시 간극수압계수라든가 등방압축 시 간극수압계수라든가 뭐 1축 압축 시 간극수압계수라든가,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간극수압 증가량 델타 U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간극수압 증가량 구하는 문제도 5장 흙의 전당 강도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5장 흙의 전단 강도 단원은 흙의 투수성과 침투라는 요 단원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토합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고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몇 가지 전주동 토합 구하는 공식들, 그리고 또 지표면 아래 임의의 깊이 Z되는 곳에 주동 토합 공식, 이런 몇 가지 토합 계수 공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랭킨의 토합 이론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토합 계수 중에서는 이제 정지 토합 계수가 있고요. 주동 토합 계수, 수동 토합 계수가 있는데, 정지 토합 계수는 요거는 이제 정규한밀 점토라든가 과한밀 점토일 때의 정지 토합 계수 구하는 계산 문제나 공식이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합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림이 주어졌을 때 옹벽을 미는 전주동 토합 또는 주동 토합의 합력 구하는 계산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굴착 가능한 최대 깊이를 한계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계산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고, 요 한계고는 사면의 안정, 요 7장의 사면의 안정에서도 한계고에 관련된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본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것도 한계고 공식 한 2가지 정도는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한계고와 더불어서 한계고의 절반인 인장균열 깊이 또는 점착고라고 하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요것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7장 사면의 안정 단원은 한 2문제 정도, 1문제 또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에는 여러 가지 사면이 있는데, 우리 토목기사 시험에서는 단순 사면, 뭐 직립 사면, 반무한 사면을 무한 사면이라고 해서 직립 사면의 안전율과 무한 사면의 안전율, 요 무한 사면은 반무한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사질토 집안인 경우하고 점성토 집안인 경우인데, 주로 사질토 집안인 경우에 대해서 무한 사면의 안전율 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침투류가 있을 때와 침투류가 없을 때 2가지로 나뉘어서 안전율이 서로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면의 안정단원에서는 사면의 안전율,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장 흙의 다짐, 요거는 이제 토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다짐인데, 요것도 한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요거는 이제 뭐 다짐 곡선의 성질이라든가 다짐 특성, 요거. 그래서 이제 다짐이 이론적으로 가장 잘 될 때의 물의 양을 나타내는 게 우리 최적함수비 OMC죠. 그래서 최적함수비보다 작을 때와 최적함수비보다 클 때, 최적함수비 전후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흙의 구조라든가 전단 강도라든가 흙의 투수 개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다짐, 요거는 들밀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뭐 모래를 이용한 모래치환법이라든가 물을 이용한 고무막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모래치환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조 단위 중량 감마-D 계산하는 모래치환법에서 시험 결과가 주어지고, 감마-D 건조 단위 중량 또는 건조 밀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짐 관련 시험 중에서 평판제하 시험과 CBR 시험이 있는데, 도로 두께 결정하는 시험이 다음 중 무엇인가? 그래서 정답은 CBR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다짐에서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키워드로 안 나왔는데 뭐 상대 다짐 또는 다짐도라고 하는 그 계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8장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토질 역학에 관련된 14, 15문제가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9장 기초공과 10장 연약지반 계량공부, 물론 요 기초공 단원 안에는 토질조사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연약지반 계량공법, 여기서 이제 토질조사 관련되는 내용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나오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본강의 시간에 강의하기 앞서서 요 9장 기초공과 연약지반 계량공법 토질조사를 한꺼번에 10장으로 저는 강의를 한다라고 본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에 관련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연약지반 계량공법과 토질조사에 관련된 게 한두 문제,
그래서 이제 기초공 요 합해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적게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깊은 기초 중에서도 말뚝 기초의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계산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뭐 샌드 공식,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은 햄머의 종류에 따라서 낙하 햄머, 그리고 단동식 증기 햄머에 의한 허용 지지력 또는 극한 지지력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출제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뚝 주면에 말뚝을 중력 방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부마 찰력 공식 또는 부마 찰력 계산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말뚝 또는 무리말뚝, 군항이라고 하는 이 군말뚝의 허용 지지력 구하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약한 집안을 강하게 만드는 연약집안 계량공법 관련 문제는 뭐 출제 빈도는 지극히 낮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또 사질토 집안 계량공법과 점성토 집안 계량공법 두 가지를 몇 가지 공법의 이름만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점성토 집안 계량공법에서는 샌드 드레인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공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요거에 관련된 샌드 드레인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 관련된 공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정삼각형 배치했을 때와 정사각형 배치했을 때 배수 영양원의 직경 DE 요거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서는 등치 환산원의 직경 DW 구하는 그런 공식들. 그래서 뭐 형상계수 쉐이프 팩터는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쉐이프 팩터는 0.75, 요거는 암기하라고 제가 본강 시간에 설명드렸던 관련 공법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강 시간 참고를 하시고 문제풀이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컴포저 공법이라든가 마이브러 플로테이션 공법,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연약집안 계량 공법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예제로 많이 등장하는 공법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컴포저 공법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브러 컴포저 공법, 뭐 햄머링 컴포저 공법인데, 요거는 이제 사질토 집안 계량 공법 중에 하나가 마이브러 플로테이션 공법은 우리 진동 다진 공법 또는 진동 물 다진 공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컴포저 공법은 뭐 다른 표현으로 다진 모래말뚝 공법, 원어로는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이라고 해서 다진 모래말뚝 공법의 종류 중에 컴포저 공법이 있고, 예제로는 컴포저 공법이라는 이 표현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예제 중에 컴포저 공법이 나오면 요거는 사질토 집안 계량 공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바이브로는 진동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성질이 없는 사질토 집안을 진동을 가하면은 느슨한 구조의 사질토 집안이 조밀하게 돼서 집안이 계량이 되는, 바이브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진동,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와 그 다음에 단원별로 많이 출제되었던 세부 항목의 키워드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데요. 토질 및 기초는 말씀드렸다시피 토질 역학과 기초공학이 하나의 과목으로 20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문항 중 토질 역학은 한 14, 15문제, 그리고 기초공학에 관련된 문제는 한 4,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토질 역학의 주 관심 대상 재료는 흙이에요. 그죠? 이게 넓게는 암반, 그죠? 까지 이제 다루는데, 주로 이제 사질토와 점성토인 흙에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은 관심이 없고, 우리 토질에서는 물리적 및 역학적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질 및 기초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원별로 암기해야 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공식,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암기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지 말고 과년도에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과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년도 문제를 시간을 재가지고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요. 문제를 기계적으로만 풀지 마라.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요 문제는 어느 단원 소속이고
출제자가 무엇을 묻기 위한 것인가 그런 게 파악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단원에 어떤 공식이라든가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14, 15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질 및 기초의 핵심 출제 단원은 우리 앞서 각 단원별 출제 문항수하고 세부 항목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9개 단원은 토질 역학에 관련된 단원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1개의 단원은 기초공학에 관련된 단원으로서 조 안에는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연약지반 계량공법 그리고 토질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한 4, 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토질 및 기초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토목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기시험을 또 봐야 돼요. 물론 실기시험에서도 필기와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이 토목기사 실기에서 시공 파트, 공정 및 품질 파트, 그리고 물량 산출 또는 토목 설계라고 하는 그 세 파트를 100%로 보는데 시공 파트가 한 100% 중에서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시공 파트 중에서도 필기 때 배웠던 토질 및 기초에 관련된 토질공과 기초공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6개 과목을 공부할 때 실기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토질 및 기초를 객관식 앤드 주관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공부할 때 훨씬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토질 및 기초를 필기시험 볼 때 겨우 과락만 면에서 8문제 턱걸이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시공 파트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필기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나는 필기는 어찌어찌 넘어가고 실기 시공 파트 할 때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할 거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토질공과 기초공 요 단원이 관련성이 많고 중복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할 때 특히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여기 적혀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토질 및 기초는 어느 한 단원 출제 비율이 낮은 단원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단원에 단원별로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 시공 파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출제 비율이 높은 또 문제 유형이 많은 흙의 전당 강도 단원과 또 투수성, 흙의 투수성과 침투 단원 요 단원들은 특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고 또 출제 비율은 낮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안밀 단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단원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각 단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토질 및 기초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공식이라든가 암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를 듣고 나서 요약을 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010년도부터 2019년 총 10개년치 2020년도 대비해서 토질 및 기초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